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의 구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유는 아마도 그 문화예술 활동을,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제로 그 실버 세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려주십사 하고 부르신 것 같아요. 너무 반갑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삶의 연금술 실버를 골드로, 아마 이 그 제목만 보셔도 아마 무슨 얘기가 진행될 거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그 소 제목들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멋있는 실버는 사회의 나침반이다. 그리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실버 세대에게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50 플러스, 실버 세대를 우리 50 플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50 플러스가 바뀌면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 그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라 컨버터일 거다. 그리고 전환의 방향은 주연이 아니라 실은 실력 있는 조연이다. 그리고 삶의 연금술 실버를 골드로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는 문화예술일 것이다.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것은 자율과 존중과 연대라고 하는 가치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결심할 때가 됐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저는 우선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함을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이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젊은 분들도 있으시고 이미 나는 실버야 라는 것을 자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도 아까 우리 이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실버, 꼰대 무슨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죠. 저도 그 불과 10년 전에는 실버라고 하는 것이 좀 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가까운 용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로 그 나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어때요?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 그것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이듦과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그 과제일 것 같아요. 이 사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실버거든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모자를 탁 날리면서 굉장히 그 신나는 모습으로 그 사진을 찍히셨죠. 예, 이분들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정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나이 든다면 나이 드는 것이 겁나지 않아. 예, 저는 이제 주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50 플러스 인생학교, 서울에서 실시된 50 플러스 인생학교의 활동 사례를 가지고 아마 얘기하게 될 텐데요. 이 사례가 워낙 멋진 실버 세대의 그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열거하지 않은 그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부산, 그다음에 부천, 이런 지역에서도 행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서울, 광주, 안성 그리고 인생학교 총 동문회 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화두가 조금은 다른 삶의 용기를 더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삶인데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삶이고 그것에 어떤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는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가치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그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여기 보면 환경 생태라는 말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역사, 우리의 역사라는 말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막독극이라는 말이 보이거든요. 막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마치시는 분께 제가 저의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료입니다. 네, 손 들고 맞추신 분 이따가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네, 막걸리를 마시고 낭독극을 하자. 뭐 이런 그 흥과 풍류가 들어있는 그 커뮤니티 이름이에요. 네, 이렇게 커뮤니티들이 각각 혼자도 활동하지만 함께 연대하여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행사에 같이
막도극을 막걸리 마시고 하진 않아요. 이땐 공연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이 앞에 있어요.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관의 어떤 도서 행사에 청소년들과 함께 낭독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장해 보이죠. 어서 많이 본 배우들인데 영화 포스터예요. 거기에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예, 그렇지만 50플러스가 어떤 것을 각오했는가? 그것은 바로 명절 문화 바꾸기입니다. 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명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가족이 모이죠? 그 행사가 너무너무 좋다. 나는 명절이 기다려진다. 라는 분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명절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가도 있고, 근데, 생각나. 막, 운전해서 먼 길 가고, 만나면 왜 결혼 안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그 다음에 열심히 전부치고 막 이렇게 행사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누구도 즐겁지 않은 아주 피곤한 그런 명절을 우리는 거부한다. 명절은 무엇인가? 정말 그 본질적인 행복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함께 연극을 하셨어요. 제목은 노라의 명절. 우리는 이런 명절을 원해. 그런데 이것을 막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으로. 그래서 모든 세대가 공감하게 한 거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화의 모습은 여기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한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우리는 컨버터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50 플러스의 즉 실버의 결심과 실버의 문화의 변화는 그 사회의 문화를 뿌리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허례허식 허위에 가득 찬 어떤 것들이 정말 본질적인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킨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세력이 바로 50 플러스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디오북을 함께 제작하고 있고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너희의 세상을 넓혀줄게. 역시 어떤 멘토로서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전해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시선을 사회에 던져주는 그런 실버 세대의 모습 굉장히 멋있죠. 자, 저는 실버 세대가 이런 단어들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소리를 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실버 세대는 멋으로 떠올랐으면 좋겠고, 지혜, 그죠? 삶의 연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유, 미소, 그리고 풍경. 우리는 어때요? 멋진 풍경이 있으면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죠. 예, 50 플러스 실버의 모습은 사회에 그러한 존재로 자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와 연관되는 실버의 문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것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인생학교 총동문회 그리고 인생학교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어떤 커뮤니티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겨울에게 송년 콘서트를 하시고요. 코로나 때 잠시 중단됐지만 이번 겨울에 다시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때요? 여기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요. 공연에 같이 와서 배우들과 함께 사진 찍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무대에서 나도 공연을 할 거야 이런 걸 꿈꾸고 설계하십니다. 자, 이거는 함께 몽골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행을 가서 그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나중엔 책도 만들고 총동문회에서는 호락호락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간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 학교 그런 것도 만들고요. 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결심의 화두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버 세대는. 그리고 그러한 경륜과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이기를 주장해야 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아주 멋진 그러나 실력 있는 조연이기를 자청해야 한다. 자, 지금 여기 두 분 계시죠?
예, 우리한테 굉장히 멋진 실버로 아주 청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분들은 실력 있는 조연으로서 세계에 우뚝 서서 우리 문화가 바로 이런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저는 실은 강수연 씨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람인데요. 같은 동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주연상을 받았어요. 영화제에서, 그죠? 그때 우리의 문화는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실버가 되어서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오영 선생님이나 윤여정 선생님처럼 조연으로서 아마도 멋진 역할을 해냈다면 우리 문화가 현재 세계에 우뚝 선 것처럼 그런 시대를 구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실버 세대는 조연으로서 실력을 뽐낼 때 그 사회가 아주 멋진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창완 씨 아시죠? 예. 이분이 김필 씨하고 노래를 같이 했어요. 김창완 씨의 청춘이라는 노래죠. 그런데 김필 씨 목소리가 너무너무 애잔하고 좋아요. 같이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앞에 쫙 불러요, 김필 씨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김창완 씨가 쫙 부르면서 나타나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김필 씨의 목소리도 너무 좋지만 김창완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막 눈물이 날 것처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고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이고 실력 있게 부를 수 있는데 후배한테 앞부분을 쫙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깨를 탁 만지면서 뒤에서 자기가 하모니를 넣고, 근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김필 씨는 김창완 씨를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실버의 그 자리매김,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버의 열정은 커요. 그런데 결핍이 있죠. 뭐냐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초조해요. 그리고 예술과 여유로운 삶에서 조금은 떨어져서 너무 각박하게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뭔가 멋지게 살고 싶어.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에게 나머진 시간을 결핍이 아니라 아주 멋지게 채워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것은 문화예술. 그런데 문화예술, 지금 여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시잖아요. 굉장히 멋진 행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사가 자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버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희망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향유를 열망하는 실버들이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잘 펼 수 있는, 자, 예술의 열망은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해본 적도 잘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에 연극 한 편, 영화 한 편 안 본 사람들은 없고 그걸 제작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아 본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말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업을 하고 나니까 대학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둥그렇게 앉아서 저마다 얘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도 움직이고, 근데 사실 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왠지 대학에 내가 갈 수 있었다면 그런 경험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버 50플러스들에게는 아주 좋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특히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카톡을 못 하세요. 소위 정보의 사각지대에 계세요. 그리고 배움도 물론 짧으세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뭔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게 어려우세요. 그런데 인생학교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옆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던 동년배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안타까워. 나 혼자만 교육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같이 왔어. 그래서 이 수업 때는 영화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서로 막 주고받는 소통의 방법이 카톡이나 이런 SNS거든요. 그거를 다 일일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50 플러스 실버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앞으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자율, 존중, 연대의 키워드로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자율은 스스로 필요한 예술교육 혹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서울의 50 플러스 캠퍼스 내지는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요. 왜 변화를 하게 되는지는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요. 그 다음에 존중의 키워드는 아까 옆집 친구가 못 가고 있어요.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챙겨야 될까요? 물론 정부에서나 혹은 기관에서 각종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존중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연대는 저는 인생학교 총동문회 지금 현재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조직이죠. 이 조직이 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소식지죠. 그다음에 각종 그 활동도 하고 어떤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가치관, 활동의 어떤 양상을 외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 않은 그런 힘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자율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정보의 사각지대와 외로움에 그 처해 있는 50 플러스 실버들을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존중의 마음, 그것은 아마도 성공신화와 경쟁 시대라고 하는 것을 살아온 우리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그것을 단념하고 이제 우리는 성공보다는 진정한 삶을 원해서 그것을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하는 존중의 마음을 내 스스로 삶 속에서 실천할 거야. 이런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의 마음. 이것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인생학교 총동문회처럼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연대의 힘으로 우리 문화를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혜로운 서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마블 라이프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마블링 기법 아시죠? 물과 기름이 섞여서 개성이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진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런 이름의 커뮤니티거든요. 손편지 쓰기 행사를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그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와서 손편지를 쓰면서 다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 세대이지만 이렇게 50 플러스가 행하는 아날로그 행사는 모두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청소년들하고 함께 막 이렇게 하트 표시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그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특히 소외되어 있는 어린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시선이 50 플러스를 사회에서 아주 멋지게 만드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50 플러스의 멋진 그 서사들이 이 사회에 축적될 때 우리 사회는 아까 이금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자본이 아주 잘 축적돼서 세계에 저 나라는 컨텐츠만 우수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정말 멋진 그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로 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율 존중, 연대의 힘, 그리고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을, 조연이 될 것을 결심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